안녕하십니까. 미국 부동산 김성진입니다. 오늘은 2022년 4분기와 2023년 미국 부동산의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동산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자료를 모아 영상을 만들어 보았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올해만 3차례에 걸쳐 강한 긴축인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급작스럽게 상승시키며 미국 내 국내 물가를 잡겠다고 하였지만 그 성과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자주 올린 금리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문제로 발생되는가 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은 달러의 강세로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외환 보유가 적고 경제 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 제3국가로부터 국가 부도나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채권 시장은 보통 평가절하된 채권부터 하나씩 무너지면서 우량 채권 순서로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개발도상국가가 아닌 미국의 최우방국가이자 선진국가인 영국과 일본의 경제가 다른 선진국의 나라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게 금리를 잘 올리며 따라오고 있었지만, 최근 퇴임한 트러스 전임 총리가 집권하는 40여일 만에 국가 매도세의 급격한 가치 하락세로 인해 경제가 파탄나며 영국의 파운드와 경제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되어 결국 40여일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연기금은 어마어마하게 깎였고 그 피해는 영국인에게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요? 여긴 더 답이 없습니다. 일본은 독특하게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로금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다 올리고 있는데 일본만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거죠. 그 역풍을 고스란히 일본이 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점점 커지게 되고, 미국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국가는 아무리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벨로핑 국가들의 경제 정책은 미국에 사실상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미국의 최우방 국가이며 밀접한 관계로 인해 금리 격차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로써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위배되는 결과를 뜻하지 않게 우방국의 경제적 타격이 미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현실에서 이미 발생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일본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희 관점은 이미 버틸 만큼 버텼고 더 이상 버틸 체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본은 YCC라고 불리는 채권 매입을 통한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고수하고 왔었는데, 이 정책의 한계점이 온 겁니다. 제로금리로 동결된 엔화는 결국 엔저로 이어지게 되고, 엔저는 일본 수입 물가를 상승을 유발시키며 그로 인해 일본 물가의 상승은 일본을 넘어 이제 미국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의 수입 물가를 잡고 엔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만 하겠죠. 언제까지 제로금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들 그만 버티고 이제 금리를 안 올렸으니까 올리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구조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합니다. 여기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관인 IMF며, 일본이 제로금리로 시행한 4년이 지난 2021년 말 채무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면 베네수엘라에 이어 전 세계 2위입니다. 부채 금리 수준은 2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키드피아에서 본 2022년 6월 기준 전체 국가의 빚이 8조 7천억 달러. 이 돈은 일본 GDP의 266%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제로금리 정책은 실패하였고, 미국과의 정책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된다면 일본이 걷어들인 전체 세수의 30% 정도를 이자 갚는 비용으로만 지출하게 됩니다. 결국 국가 부도로 날 수 있는 상황이게 된 거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10조 달러에 육박하는 부채를 일본 내국인이 전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이 손실되고 결국 일본의 증권과 금융사는 파산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일본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엔화 약세를 막고 추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을 팔아 달러를 확보한 다음 다시 엔화를 사야 합니다.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미국 채권인 I본드를 미국에 쏟아붓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미국 국채 시장은 팔려는 본드가 증가하는데 매수 기간과 매수자는 한정되어 있으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은 내려가고, 증가된 채권 수에 따라서 금리는 더욱더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본의 사태로 미국이 피해를 입게 됐는데, 그런 의도치 않은 상황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부추기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채권과 모기지를 금리를 건드려야만 되고 연기금도 덩달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되는 거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거나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해결이 되는 거겠죠. 일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이 속도가 조절돼야 된다는 말이죠. 이미 연영방 국가인 호주와 캐나다는 금리를 내렸습니다. 일본은 아사 직전 상태입니다. 자, 이번 주에 기준이 0.75%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12월에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금리와 연준이 제시한 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2023년부터는 점진적인 기준금리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되고 금리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부동산의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시장의 금리가 내려간다는 보고서를 미리 알고 준비하신 분들은 마켓에서 투자 지역의 매물 서치를 시작하고 바로 구매를 가능한 상태로 대기를 하게 되시는 거죠. 만약 조금 덜 준비되어도 우선 선점하고 향후 금리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리파이낸스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제부터 집을 구매해야지 하는 분들보다 조금 더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 거죠. 또한 지금의 모기지 접수 건수가 평균 미달이고 평상시 집을 사기 조금 어려웠던 분들은 향후 반년 이내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적시적소의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을 이자율만 국한돼서 보기보다 전반적인 경제의 흐름을 잡고 비교 우위를 선점해 두게 된다면 향후 구매 시점에서 집을 사고 안 사고는 본인들의 선택일 뿐 시장의 흐름 때문에 구매 판단에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환율과 시장의 기준과의 관계를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금리가 조정된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더불어 다음번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율은 정점을 찍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부동산 김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